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떻게 기술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 좋은 아파트 두 채를 다 갖고 계시네요. 너무 양손에 좋은 걸 또 갖고 있으니까 고민이 돼요. 그렇죠? 남들은 하나도 못 갖고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세금 때문에요. 맞습니다. 세금이 무섭기도 하고 또 물건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요. 네. 네. 일단 네. 입지는 뭐 위례나 미사 강변 도시나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입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입지에 대한 뭐 장단점 비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 지금 고민하시는 게 어쨌든 미사는 가져가시는 거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네네. 지금 위례 거를 터느냐 마느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위례 거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입지는 뭐 서로 그러니까 위례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뭐 지금까지는 근데 이 제3자의 입장으로서 보면 위례에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한데, 또 막상 위례에 거주하시면서 아니면 위례에 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 강남이라든가 잠실 쪽엔 또 송파 쪽에는 처지니까 아무래도 네. 거기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속상하게 아직은 덜 올랐다, 뭐 속상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위례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금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어떻게 변하지는 않는 한. 네. 그런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위례 입지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과세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 그러면 작년에 종부세 얼마나 내셨어요? 작년에 종부세를 500만 원 좀 안 나왔어요. 네. 500 가까이 408, 90? 네. 408, 90 정도요. 네네. 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을 거고요. 아, 네네. 얘가 이제 대상이었을 건데, 지금 이 위례 거하고 네. 하남 미사 거하고 이 명의는 어떻게 돼 있죠? 네, 제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두 개. 1인 둘 다? 네네. 둘 다 우리 시청자분 명의로 돼 있으면 1인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위례 쪽에, 그러니까 보유세 먼저 한번 따져 보면은요. 네. 위례 쪽에 아까 39평이라고 하셨었나요? 네네. 위례 쪽에 30평대 아파트가 작년 정도 해서 이 공동주택 가격이 흔히 말해서 공시 가격이 7억 후반대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올해는 그 상승률 감안하면 한 8억 중후반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8억 5천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 요거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거를 안 팔고 가져갔을 경우에요. 네. 그러면 인스빌도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스빌이 그 매매가 그 대비해갖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인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5억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 올해는 또 얘 역시 상승률 감안하면 6억 뭐 중반, 중후반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올해는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공시가가 인수율이 공시가가 네네. 네, 뭐 30%가 올랐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거 인상한 거 감안하면 네. 그냥 제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소극적으로 잡는 건데 일단 한 6억 5천 정도라고 올해 공시 가격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올 6월 되면 이제 이렇게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네. 지금 15억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네. 2주택이 되는 거고 단독 보유란 말이죠. 네. 대충 계산해 보면 네.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6월 달에? 네, 2천만 원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 보유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치는 금액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계산은 어차피 보유세는 한꺼번에 때리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작년에는 한 500만 원 내셨다고 하면 올해는 이 정도 내실 거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는 내게 이 금액이 조정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높으면 높을지 낮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얘를 가지고 뭐 위례를 그러면 이번에 일시적인 비과세 혜택을 안 받고 그냥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위례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10년 갖고 있는다고 치면 계속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공동주택 가격 비율 자체를 거의 시장 가격하고 비례한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10년 뒤면은 그냥 안 내도 될 돈을 사실은 한 2억이 넘을 거예요. 한 2억, 2, 3억 정도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갖고만 있는 죄로. 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이게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양도세를 비교해 보는 게 더 확실해요. 네, 네. 양도세.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예. 일단 위례 그린파크 프로조 같은 게 얘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얘는 최초 계약일이 미분양 난 거를 제가 했는데 네. 매수를 했는데요. 네. 14년 4월 21일 날 제가 최초 계약을 했어요. 네. 4월 21일. 네. 네. 취득은 언제 하셨어요? 아, 취득일은 16년 네. 3월 18일. 16년 3월에 하셨네요. 네. 그러면 11월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되기 전에 이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 요 신한 인수빌 같은 경우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그거는 취득일이 계약일 말고 취득일이요. 네. 취득일이 19년 3월 8일. 19년 3월이네요. 네. 그러면은 20, 21, 22 얘는 22년 네. 3월 이전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 날짜가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전에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고가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린파크 프로조 같은 경우가 한 17억 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16억대에 머물러 있나요? 근데 아주 진짜 최고 뷰도 좋고 뭐 최고 좋은 물건들이 뭐 한 17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표준 가격은 글쎄 15억에서 16억 그런 것 같아요. 16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16억은 넘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16억 5천 정도로 한번 보죠. 얘는 취득을 네. 그럼 취득할 때 금액은 얼마였어요? 취득할 때 그 분양가가 네. 6억 4천인가? 6억 4천만 원이요? 예. 6억 6억 4천인가 나 정확하게 모르겠네. 6억 6천인가 4천인가 하여튼 등기까지 해서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집 값이었어요. 네. 뭐 계산하기 편하게 6억 5천이라고 하고요. 네네. 얘는 지금 16억 5천이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그럼 취득 가격은 6억 5천, 양도 가격은 16억 5천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요. 네. 10억에다가 양도가액 16억 5천에서 16억 5천에서 요거를 이제 9억을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요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상담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요 정도의 금액 가격대들을 많이 상담을 해 드려요. 아,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리고 보유 기간 얘 거주는 얼마나 하셨어요? 거주를 2년 2년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장기 보유다 뭐 그거를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게 2년 거주를 못 채워요. 아, 그러세요? 22년 3월 달까지 한 달에도 그게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보유 기간은 15년,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5년. 뭐 그러면 그냥 지금은 이제 어차피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금액들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 뭐 네. 그러니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잖아요. 네네. 뭐 대략적으로 장특공제 비율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제가 네. 봤을 때는 어바우트 금액으로 한 1억 2천
내서 1억 한 3천 정도 금액 예상되거든요. 일단은 1억은 넘을 거고요. 아, 양도세요? 네, 양도세가 아, 네. 1억은 넘을 거고 1억 5천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어차피 네, 네. 대략적인 금액이니까 그러면 네. 딱 중간 금액으로 해서 한 1억 2천, 뭐 1억 2,500 정도라고 그냥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네. 얘를 만약에 2주택으로 그냥 갖고 가신다고 치자고요. 네, 네. 비과세 때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가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얘는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10억이 난 거잖아요, 아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10억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이상이라고 보면 45%니까 네. 다주택으로 되는 상황에서 네. 그죠? 굉장히 많이 20%가 또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6월이 지나게 되면 2주택 같은 6월이 경우 네, 20%가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65%의 세금을 맞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10억 양도 차익에서 65%라고 대충 계산해봐도 6억 5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5억 이상이거든요. 5억 이상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억 3천이라고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본다라고 해도 네. 양도 차익을 5억 3천을 시청자님께서 받으시려면 이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가 엄청 올라줘야 되겠네요. 얘가 아, 24억에서 25억은 돼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 근데 중요한 기사가- 건 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갖고 네, 있으면 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올라도 그 오르는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5억 3천이라는 돈 그리고 아까 종부세 거의 2억 가까이 같은 돈들은 이제 10년이 물론 이제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네, 네. 이 돈은 뭐 어떻게 될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확실한 돈인 거예요. 지출되는 금액인 거거든요. 아, 지출금은 확실하고. 확실한 거고 얘는 오를 24억이 될지 25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건 또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10년 세월 네, 허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당연히 매도를 이 위례 쪽이 입지가 저는 위례 쪽을 매수해도 좋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좋은 건 인수비례 네, 하남 미사에 들어가셔서 비과세 여건 마련해 놓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네. 위례는 일시적 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로 매도하시고요. 그 활용을 하고. 예. 매도하시면서 인수빌 들어가서 거주하시면서 비과세 여건 채우고 네. 채워가면서 상위 입지 위례하고 미사보다는 상위 입지가 당연히 뭐 그러니까 송파구 잠실이라든가 이쪽에 수서 쪽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뭐 본 지역이 되겠죠. 네, 네. 이런 쪽에 입성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갈아타기를 이제 그렇죠. 더 좋은 지역으로. 네, 위례도 네. 비과세, 하남도 비과세.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지금 부동산 정책 어차피 이 정책에서는 맞는 방안일 것 같고요. 이게 또 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단기간 내에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예. 시청자님한테는 이게 가장 어울리는 투자 방법 같으니까. 근데요, 네. 이사님. 아니 빨리 해주세요. 다음 분 기다리셔가지고. 네, 일시적 네, 그거에서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은 또 그 공백이 있잖아요. 2년 미사에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갈아타기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쯤 하는 게 예, 좋을까요? 인수빌에 지금 세입자 있습니까? 아니, 내보냈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매도하고 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뭐 그러셔도 6월 괜찮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위례도 조금 상승할 거고 이 상승폭만큼 미사도 상승할 거니까. 그러면은 2022년 3월 8일인데 굳이 채우지 말고 빈집으로 오래 놔두지 마시고 저 같으면 위례 거 그냥 매도하고 바로 인수빌 입주할 것 같아요. 지금 비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게 더 나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네.